이거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가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했었는데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고 난 후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저염식을 했는데 지금은 적당한 소금 섭취와 물을 많이 마셔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염분을 잘 챙겨 드시고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되었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금을 적게 드셨던 분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봐봅시다. 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는데 비타민C, 키토산 복용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섭취를 할 때 키토산하고 비타민C,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키토산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면 비타민C를 붙잡아 두는 기능, 붙잡고 장에서 서서히 조금씩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물질들을 잘 붙잡고 있다가 서서히 흡수되도록 한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도 한다. 그 다음 내가 먹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중금속도 빼내준다. 이와 같은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대장에까지 아래까지 쑥 내려가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소장에서 대부분이 흡수되어져 버린다. 이것 때문에 대장이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가 작은 포도당, 나트륨, 그 다음에 초산, 식초 같은 거요.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대장에까지 끌려 내려가야 대장의 기능들을 훨씬 더 잘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대장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대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대장에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영양성분들이 끌려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대장까지. 근데 식이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잘 끌려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대장이 영양성분들이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키토산은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한다. 즉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섭취를 해주면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읽어볼게요. 어제 저녁 복부 팽만 문제로 닥터 한스 박사님과 잠시 통화로 비오유키소 복용법 수정해 주신 덕분에 복부 팽만이 18일 오늘 오후 되니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바로 좋아지니 신기하네요. 그동안 비오유키소 복용량을 늘렸었는데 수정해 주신 대로 먹으니 편해졌습니다. 비타민C도 많이 먹으니 명치 부분 팽만감이 생기네요. 복부 팽만이 좋아지니 식욕도 좀 더 생기고 불편했던 속도 좋아지고 비오유키소의 능력인가요? 강남 모 한방병원에 같이 있던 몇 분에게 추천해서 비오유키소 드신 60대 초반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엄청 좋아지셨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할 정도였어요. 공포감까지 들 정도의 이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소화불량으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시는 닥터 한스 박사님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자, 내용 보셔서 알겠지만 이분은 염분 섭취량이 작아서 몸에서 생성되어진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자꾸 뱃속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팽만해지는 거고요. 방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스는 원래 내 몸에서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가스가 폐를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호흡을 통해서 가스가 나가고 있죠. 근데 저런 복부 팽만이 오시는 분들은 그 가스가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여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못 나가느냐? 염분의 부족으로 그렇다. 그래서 염분을 잘 챙겨 드시면 가스 차는 것은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을 때 누구나 많은 가스가 발생하고요. 그걸 빼내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가스가 차고 누구나 한 번쯤은 또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4알씩 3번 먹고 위장병 고치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모든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고 특히 피부는 종기가 잘 생겼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를 먹고 위장병도 고치고 피부 종기도 이제 생기지 않는다. 비타민C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 구석구석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신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의 기능 중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비타민C가 이런 물질들을 부신에서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분말로 되어진 비타민C를 잘 좀 챙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C 먹으면 처음에는 피부가 더 나빠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되죠. 양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심해지고 적게 먹으면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양 조절을 잘 해서 꾸준히 드셔보시면 된다. 그리고 양을 계속 늘리면서 먹어야 된다. 우리 뇌세포에 필요한 양만큼 부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잘 챙겨 드셔보시면 피부도 좋아진다. 이분처럼 종기가 생겼는데 그런 것도 안 생기게 되더라. 저는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 편한 잠을 자지 못했는데 비타민C 하루 6,000 비타민 D 한 알 이것밖에 먹는 게 없는데 지금은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어서 소화제를 딸고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소화제 먹지 않습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지금 일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부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진다. 산소가 잘 가게 되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피곤함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산소가 좀 부족했었는데 비타민C 먹고 산소가 잘 가게 되니까 피곤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소화 잘 된다. 즉 소화가 잘 되어야 피곤한 게 없어야 잠도 잘 자게 되고 기타 나머지도 좋아지게 된다.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림 너무 많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이게 다른 음식물보다 비타민C가 약간 산성이죠.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보다는 훨씬 덜 산성이죠. 이분은 위장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고 위장에 염증이 생겨 있는데 약간 산성인 비타민C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건드리니까 속쓰림이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은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비타민C를 1개를 드셔보시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늘려서 계속 쭉 드시다가 또 더 늘리고 이렇게 해 가시면 되는데 저 식후에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양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개를 먹고 있는지 2개를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1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면 반개를 드시고 반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면 또 그 반의 반을 먹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산 분비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염분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